also have intelligence to suggest that there will be an even greater form of brutality because this will not simply be some conventional war between two armies.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곧 침공할 것이다 이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까? 우크라이나 출신이신 올레나 쉐겔 한국 외대 우크라이나어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족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십니까? 네, 네. 저희 부모님이랑 여동생, 조카 다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저는 22년째입니다. 22년. 네네. 그래서 오래됐었죠. 한국말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학생들 요즘 뭐 이제 비대면 수업도 하고 네네. 그러긴 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까? 어제는 우크라이나 영내 일부 지역의 이른바 반군 세력들에 대해서 독립을 승인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네네. 진짜 무슨 일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푸틴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푸틴을 이해해야 한다. 푸틴은 이제 소련 때 태어나고 냉전 때 선전한 사람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로 불릴 때 태어난 사람이고 냉전 체제에서 네네. 그래서 푸틴은 사실은 대통령 되고 난 후로부터 수시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은 대참사가 소련의 붕괴였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는 소련의 영토까지 재확산돼야 되고 영향권도 소련의 영향권까지 재확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푸틴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푸틴이 1시간 동안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연설에는 대부분 시간을 이제 차지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민족도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권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직러시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1시간 동안 진권을 전단화시키는 얘기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토라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그렇죠. 이유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구실입니다. 나토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또 다른 구실을 찾아서 증거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주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고 또 러시아, 벨라루시아 공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20일이 지나서 잘 상황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 훈련이 끝나서 러시아가 말했던 것처럼 약속했었던 것처럼 군 졸수를 시켰다면 그러면 상황이 조금씩 안전화될 수 있었을 거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졸수는커녕 계속 이제 병력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일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 안전화 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대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일까요? 소비에트 연방,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함께 있던 나라들 분리해서 독립한 나라들이 많은데 왜 우크라이나를 푸틴 대통령이 첫 타겟으로 정했을까?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만 질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08년에 그루지아를 공격했고 벨라루시아는 거의 뭐 지금 러시아 마리오네트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진노 정권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 때부터 또 이어서 소련 때는 러시아한테는 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갖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다른 국가들도 쉽게 이제 손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핵심적인 겁니다. 러시아 제국 때도 그렇고 소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교수님은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침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소망과 바람하는 희망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끝까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주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죄악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국군하고 다 이렇게 준비돼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 국민들도 지역 반어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반어군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가서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전 쏘는 방법이라든가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군사력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네. 그렇게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보다 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8년 전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보다 훨씬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소방국들로부터 무기도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년 전이랑 지금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는 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커서 네. 물론 러시아가 쫓들어오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피해가 어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 저항을 많이 할 테니까 러시아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군대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 반어군이라든가 게릴라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도 할 마음 준비를 그리고 마음 준비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래식 전쟁이 아닌 신형 무기까지 막 등장을 하면서 그렇겠죠. 잔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우려를 했단 말이죠. 네네. 어쨌든 전쟁만큼은 막아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속마음에는 옛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 그래서 그렇죠. 어떤 명분과 구실로도 침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신 기사 보면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어쨌든 그 구실을 만들 수 없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토 아니었다면은 분명히 또 다른 구실을 많이 찾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사연자 자별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얘기지만은 러시아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실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고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거질 수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했었을 때 소방국들이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서 푸틴이 대담해질 수 있었다고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 유럽, 러시아 미국과의 그런 갈등으로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푸틴은 그동안 8년 동안 한 발씩 나서면서 유럽하고 미국이 어디까지 봐주냐 계속 그렇게 이제 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단단하게 반발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직업이 워낙 특수해서 코미디언 출신이다.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예. 물론 이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진건이
압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소한 정치적인 그런 차이를 버리고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정치적인 차이는 나중에 네. 해결하자. 이런 그렇죠. 마음입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는 그렇죠. 내부는 단결해야 한다. 네.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에 위치하고 있고 전서적으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세계와 유럽 세계에 지금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세계라고 하면 흔히 이제 유라시아라는 말을 그렇죠. 쓰기도 하는데 유럽하고 유라시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항상 이제 경계에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스스로 우리는 유럽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러시아는 푸틴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화, 우크라이나 민족이 없고 그게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저항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5천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4천 한 6, 7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비슷하고 영토는 상당히 넓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상당히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모색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한국 분들은 우크라이나를 좀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이런 작은 위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많은 그런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타이완 대만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건데, 그래서 한국 분들도 정말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사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좀 큰 그림으로 보시고 정말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악의 축이라는 거를 멈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주 뭐 제3세계 대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멈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보통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정말로 마지막까지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잘 이루어져서 전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객 임재범 씨의 그대는 어디에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또 유세 때마다 각 후보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후보들이 국민을 강조하는데 정작 그런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은 그 후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지, 혹시 후보들과 국민은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제 텔레비전 토론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